오늘 그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여러분들의 그 레크레이션을 담당하게 될 테라노바 코리아 대표이사 이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라노바 코리아는 제가 직접 만든 사명입니다. 테라노바라는 뜻은 약간 기회의 땅, 희망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기회의 땅, 희망의 땅. 그러니까 이 개인 사업자를 운영을 하다가 약 2년 정도의 개인 사업자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다국적 기업을 만들고 싶다. 미국에도 법인을 만들고 싶고, 일본에도 법인을 만들고 싶고, 유럽에도 만들고 싶고, 중국에도 만들고 싶고. 그럼 앞에 사명이 뒤에 어떤 국가명이랑 잘 매치가 돼야 되겠다. 뭐뭐 코리아, 뭐뭐 USA, 뭐뭐 저펜. 그럼 앞에 단어랑 뒤에 단어 어떻게 매치시키는 게 가장 잘 어울릴까? 그래서 테라노바로 짓자. 기회의 한국, 희망의 한국, 기회의 저펜, 일본. 그래서 현재는 세계 법인이 현재 해외에서 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 법인 하나, 미국 법인 하나, 그 다음에 일본 법인 하나요. 일반적으로 법인 시스템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연락사무소나 지사 그런 거 아니에요. 독립법인이에요, 다. 정확히 법인 발기 시스템에 의해서 다 FM대로 설립이 되는 회사입니다. 협력업체 파트너 하나 놓고서 저희 간판 하나 걸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처음에 법인 설립을 하고 발기인이 다 들어가고 대표이사가 있고 자본금을 넣고 자본을 넣게 된다면 한국은행에 해외 투자 신고서를 다 제출해서 승인을 거치고 이렇게 만들어진 다 독립법인입니다. 그 법인 모두 다 제가 대표로 있고 100% 지분, 세계 법인 모두 다 100% 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테라노바 저펜, 테라노바 코리아, 테라노바 USA 3개국에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까지 그렇게 됐었고 올해는 중국에는 연락사무소, 중국에는 해외 투자 자본이 이제 법인 설립이 조금 까다로워서요. 연락사무소,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지금 법인을 설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도 3월 18일 날 저희 창립기념일 날 이제 찍은 건데 3월 18일이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입니다. 이제 올해가 10년 차죠. 10년 차. 지긋지긋합니다. 10년 동안 사업하기가. 테라노바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테라노바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해를 하지? 굉장히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가 잘 돼 있고 IT에 대한 전반적으로 잘 돼 있는 사람한테는 또 다른 답변을 드려야 되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택배 배달하는 기사님이세요. 그런 기사님이 질문할 때 답변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라노바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러면 저희는 무역회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역회사입니다. 근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또 들어가죠. 어떤 무역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수출을 하는 무역회사입니다. 수입은 안 합니다. 100% 수출하는 무역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출이요? 수출 어떻게 하는데요? 해상 운송도 있고 항공 운송도 어떻게 하는데요? 저희는요. 해외에 있는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냥 물건만 팔면 되나요? 아닙니다. FM대로 다 수출 신고하고 관세청 통관, 전자통관 다 거쳐야 되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분이 약간 IT적인 지식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한다. 그럼 보통 외부 업체들이랑 만나게 된다면 한 100명당 한 4-5분 정도만 얘기를 하는 내용은 간접 수출 시스템을 활용하는 온라인 수출 회사입니다. 수출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직접 해외에다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이제 직접 수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무역, 수지, 흑자다 이런 걸 때 다 직접 수출자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떤 수출 시스템에서는 전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저희는 간접 수출자입니다. 직접 수출하는 분들한테 상품을 공급해서 저희도 수출 어떤 기여를 해가지고 수출 실적을 쌓는 간접 수출 회사입니다. 저희 같은 간접 수출 회사가 많이 커지려면 직접 수출하는 회사랑 많은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이제 간접 수출자니까 직접 수출하는 사람을 많이 계약을 해야 되겠다. 근데 계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현재는요. 너무 작다 보니까 야, 시장 커질 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법인 설립이 되고 나서 계속 그런 사업을 계속 지속했었습니다. 언제까지 누가 남미 만드는 걸 잡아먹습니까? 내가 만드는 게 낫지? 그래서 이쪽 시장이 더 커지기 위해서 물류센터도 운영을 했었었고 창업 교육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금같이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시스템도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간접 수출 시스템을 활용하는 온라인 수출 회사다. 그래서 직접 수출자는 저희한테 뭐를 이제 발급해 줘야 되냐면요. 그냥 저희가 상품만 공급한다고 저희가 수출 회사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뭘 해줘야 되냐면 이제 풀네임으로 관세청장이 발행하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구매 확인서라는 공문서가 있습니다. 제가요 해외에다가 100만 불 수출했는데 테라노바 코리아한테 90만 불로 매입했습니다. 그 증명서입니다. 관세청장이 이렇게 끊어주면 저희가 갑자기 수출회사로 바뀌어요. 그 서류를 안 받으면은 내수기업이고 그 서류를 받는 순간 저희는 수출기업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통령 표창도 받을 수 있고 정부 자금도 신청할 수 있고요. 대신 단점이 뉴스에서 나오는 그 대외무역 그 흑자 수지 그런 통계 자료 잡을 때는 간접 수출자는 원래 안 잡혀요. 잡으면 중복 집계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는데 단 정부 통계에서만 빠진다는 거. 그다음에 더 이제 극히 한 100명 중에 한 분 정도나 두 분 정도만 얘기하는 이제 내용은 뭐냐면 IT를 통해서 인터넷이죠. 인터넷이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시장 데이터베이스, 해외 시장의 해외 온라인 마케팅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로 시장의 공략 방법이라든가 어떤 전략을 만드는 회사가 저희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인력 구조라든가 저희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분석이라든가 접근은 거의 다 대부분 IT적인 접근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감으로 사업하는 거.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뭐 한 매년 하진 않지만 2년에 한 번 정도는 한 500~600만 원씩 주고 기업 경영평가 같은 걸 받습니다. 그럼 어떤 장단점이 분석이 되죠. 근데 뭐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 대표이사한테 역량이 많이 몰려있다. 2~3년 전에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사람의 역량으로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건요. 그건 장사예요. 장사. 로직이 안정되어 있고 시스템적인 어떤 결과물로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만 그게 경영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렇고 1년 전에도 그렇고 2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쪽을 어떤 대표이사의 감이나 이제 어떤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통계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어떤 액션을 바로바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그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특허청에도 저희가 지금 특허를 지금 출원 중인 게 있는데 집단지성을 활용한 어떤 시장 분석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지금 특허 출원을 해놨습니다. 집단지성이라고 그러면 뭐냐면은 이런 거죠. 국의 맛을 보겠다고 국 한 통을 다 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한 수저만 떠먹으면 국의 맛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신 전제 그 국이 고여 있으면 안 돼. 막 흔들어서 이렇게 순환이 표준화 그 어떤 균일화가 다 돼 있어야 되는 데이터겠죠. 그래서 저희도 시장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전 세계 시장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해서 계속 시스템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하는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데이터를 결론을 내리고 그 상품을 가지고 시장을 어떤 전략을 공략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어떤 부산물로 저희 이제 회원사들한테 이제 어떤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죠. 2008년도에 저희 회사를 이제 그 법인을 만들 때 제가 만들었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프론티어스 오브 인터내셔널 이커머스 허브입니다. 키포인트는 얘예요. 제가 만약에 이쪽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했으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프론티어스 오브 인터내셔널 이커머스 리더라고 썼을 겁니다. 저 이쪽 시장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고 저희 회사 일단 사람이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회사 만들었으면 군대에서 장교로 입대를 하면은 장교의 꿈은 뭐죠? 별을 다는 거죠. 당연하죠.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1급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꿈일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는 상장입니다. 코스피에 상장하는 거,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한 명의 셀러로서, 한 명의 판매자로서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럼 우리가 멋있는 거 할 필요는 없겠다. 실속을 차리자. 일단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고 시장이 커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허브가 돼야 되겠다. 전 세계를 공략하는 사람들이 테라노바를 거쳐서 무조건 나가게 해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 그에 흘러가는 모든 거래량은 저희가 다 집계를 하고 분석을 하고 거래액이 다 저희의 어떤 매출로 잡힐 거고요. 또 거기에 이제 그 규모의 경제가 이제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규모의 경제에 또 다다를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후발주자들, 대기업들이나 경쟁업체들도 저희를 이제 못 따라오는 그런 일이 더 발생하겠죠. 제가 원하는 거기도 하고요. 어제도 저희 모 직원한테 했던 얘기도 그거예요. 세상에는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뭐 하냐면은 저희가 어설프게 강하면요. 경쟁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자식 죽여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월등하게 강하면은 쟤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래서 월등하게 강해야겠다. 월등한 정보나 데이터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속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쟁업체도 테라노바랑 경쟁하는 비용보다 제휴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 데이터의 어떤 누적이라든가 어떤 노하우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개인 사업자를 창업했죠. 회사 이름은 세실 EX라고 창업을 했었습니다. 세실. 회사 이름도 어떻게 지을지 몰랐었어요. 그냥 여담인데 세무서에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는데 회사명을 안 정해놓고 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제가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 골프 게임의 캐릭터에 세실리아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캐릭터가 그 세실리아였는데 팡야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세실리아에서 세실을 해서 세실, 그 다음에 EX는 전문가 그룹, 익스퍼트라 해서 세실 EX, 우리 세실 전문가 그룹이라고 짓자. 그래서 세실 EX라고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까지 왔었고요. 저희 이제 본사에 이제 못 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본사 사진을 웬만해서 안 넣었는데 이번에 처음 넣었어요. 처음. 본사 복도, 그다음에 휴게실, 그다음에 사무실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그룹은 이제 실무진들이 근무하는데 한 그룹은 이제 저희 이제 뭐 총무팀이라든가 경영지원팀이라든가 저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부서들. 그래서 현재 저랑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는 부서들이 이제 이 아래쪽에 있고요. 위쪽은 저희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 그다음에 휴게실. 위치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역이라는 그 역사 바로 위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복도,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덜하는 이제 실무진들이 이제 근무하는 쪽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이제 강의실이고요. 제가 솔직히 이 건물 한 층을 인테리어를 저희 회사에서 직접 다 했는데 가장 제가 신경 많이 쓴 쪽이 이 강의실이에요. 강의실.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강의장은 모니터가 하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저희 강의실은 모니터가 두 개예요. 빔 프로젝터가 두 개가 달려있죠. 또 빔 프로젝터가 보통 이런 프로젝터는 제가 이렇게 다니면 그늘로 가려지죠. 그래서 저렇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빔 프로젝터가 천장에서 이렇게 쏴지는 빔 프로젝터입니다. 좀 특이한 프로젝터인데 그래서 강의실에 가장 애착을 많이 드린 쪽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 이제 저희 회원사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테라노바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물류센터 보고 좀 신뢰가 갔습니다. 왜 그런가요? 다른 것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머리를 그렇게 꾸미고 자시고 할 수 있는데 물류센터는 그게 안 돼요. 현재는 물류센터는 이제 같은 송도에 있는데 좀 거리가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평수는 약 한 20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그 EMS20이라는 사이트에서 최대 많이 등록돼 있을 때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사의 그 회원 가입 정보를 봤을 때 6,000개사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오픈되어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해외 배송 물류센터로는 저희가 가장 큽니다. 뭐 지마켓 물류센터 그건 누구나 이용하지 못하죠. 그럼 클로즈 폐쇄형이죠. 근데 오픈된 물류센터로는 저희가 가장 크고 이 물류센터를 이용해 운영했었던 건 언제부터냐면 2008년도, 2009년도 1월 1일 날 오픈했으니까 2008년도부터 운영을 했었었죠. 그래서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1년도 뭐 하여튼 그렇게 계속 오래 됐었습니다.
참고로요. 미리 여담이지만 여기 물류센터에서는 매달 한 2, 300만 원씩 적잖아요. 매달이요. 한 번도 수익이 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이런 물류센터는 왜 만들었냐면요. 우리 한국에는 수많은 그 온라인 셀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셀러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뭐 많아요. 이유는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당시의 문제는 뭐냐면 물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류, 배송. 해외 온라인 마켓은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24시간. 국내 마켓 같은 경우는 상관없죠. 근데 해외는요. 해외 마켓은 24시간이 이루어져요. 새벽 4시, 5시에도 막 질문이 막 날라와요. 왜냐면 그 지구 반대편은 깨어 있으니까요. 그럼 이 온라인 창업자는 항상 그런 스탠바이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물류 작업이라는 거는 국내 마켓에 초점이 잡혀있다 보니까 4시, 5시는 무조건 배송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배송을 하는 자체가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배송비가 저렴한 경쟁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규모가 작으니까. 그 다음 얼마나 생산성 떨어집니까? 그 시간에요. 그거 안 하고 자버리고 새벽에 깨어있어서 CS 하는 게 더 많이 올라가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24시간 체제로 움직이는데 셀러는 자꾸 우리 주간 8시간 타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새벽에 자요. 뭐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물류센터를 외주를 줘버리시고요. 새벽이라도 더 깨어서 CS 해보세요. 그럼 더 매출이 훨씬 잘 나와요. 근데 그 배송을 누가 해줍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제자분들이. 그래서 물류센터를 만들었죠. 물류센터 시스템은 우체국 담당자들도 전산개발자들도 와서 굉장히 놀랄 정도입니다. 하나 포장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요. 저희는 이래요. 저울에다가 물건을 놓고 무게가 나오죠. 무게에다가 전산 페이지에다가 무게만 입력하고 엔터 딱 치는 순간 회원사, 그 고객사 임원위에서 바로 배송비 바로 차감됩니다. 국가 뭐 선택하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바로 차감이 되면서 바로 송장이 출력돼서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뭐 송장 체본이 어떻게 사장님 이거 오늘 사장님 물건 6개 나갔는데요. 그 물건 하나는 배송비가 어떻게 되고 송장본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 물류센터 몇 명이 투입되면 6명이 투입이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보다 물량이 지금 3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지금 인원은 지금 3명 반밖에 투입이 안 됩니다. 그게 경쟁력이에요. 또 이런 물류센터가 얼마나 타이트한 줄 아세요? 단가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재고를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입고가 되면 특송으로 그다음 나가야 됩니다. 보통 택배사에서 입고되는 배송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 3시까지예요. 그런데 국제배송 마감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짧게는요, 2시에 들어온 걸 5시까지 패킹까지 완료해가지고 오늘 다 보내야 돼요. 어떤 물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현재 통계를 내보면 한 98%에서 99%는 다 나갑니다. 1, 2%는 어떤 거냐면 상품 모델명을 잘못 넣었다거나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일날 다 나갑니다. 그래도 적자예요. 다음 달도 적자고 다다음 달도 적자고. 왜냐면은 2, 300만 원 적자는 어떻습니까? 저희 회사를 더 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고 그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저희 회사 저기 한쪽이 벽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세계 지도가 있어요. 세계 지도가. 저희 물류 담당자가 거기다가 그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통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 독일이면 독일에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 다음날 통관에 문제 생긴다? 그럼 스티커 위에다 또 붙여요. 동그란 스티커를. 이게 뭐냐면요. 스티커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통관이 매끄럽다는 얘기인가요?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체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를 뽑으려면요. 어디 책자에 있는 내용을 하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코트라에서 뭐 미국 뭐 국가 편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자에 무슨 내용 그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절대로. 실제 데이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물류센터는 어떻게 보면 이쪽 시장을 더 뭐 어떤 데이터를 더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죠. 회사 홍보할 수 있죠. 데이터 실제 리얼 데이터 수집할 수 있죠. 또 관련된 물류 노하우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국내 최저가 배송비랑 계약을 할 수 있죠. 우체국이면 페덱스면 특송사랑. 그런데 그거 하는데 겨우 2천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쓴다, 2, 300만 원 쓴다? 그거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1월 19일 날 기사죠. 작년 해외 직구 15억 4천만 달러, 역직구 55배.
지금 보시면은 지난해 국내에서 이렇게 되는데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는 약 1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솔직히 저는 역직구란 말 안 좋아해요. 그냥 온라인 수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나라 역직구라는 단어를 쓰니 갑자기 비즈니스가 아니라 장사 개념 같잖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하니까 해외로부터 직구는 2,800여만 달러라고 하는데 2,800만 달러로 하면 엄청 크다고 하지만 원화로 계산해 드릴게요. 280억입니다. 280억. 지금 뭐 환율 1,100원 정도 1,080원 90원으로 따지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요. 저희 회사가 작년에 수출 신고한 것만 한 500만 불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창업 교육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창업 교육을 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한 150분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최상위 한 4, 5분 정도가 한 1,200~300만 불 정도 됩니다. 4, 5명 정도. 저한테도 아직도 굉장히 잘하죠. 당연히 저희 회사랑도 친하고요. 그분들 1,200~300만 불이랑 저희 회사 500만 불 합하면 1,700만 불이에요. 대충. 2,800만 불 중에서 저한테 이제 처음에 2008년도, 9년도 창업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랑 합하면 그게 한 1,7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발표된 거 보고 50% 이상은 내가 했구나. 전자상거래 무역재 이렇게 되고 있다. 재미있는 데이터였어요. 좋았습니다. 해외 시장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냥 커지고 있다. 이 수치 외우실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시험 아닙니다. 몇 페이지에 제가 이따가 끝에 가서 미국이 성장률이 몇 프로였죠?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커지고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시장이라든가 저변을 가지고 뭘 얘기할 거냐면요. 그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창업. 누구나 꿈꿉니다. 저도 이제 창업하기 전에는 동원그룹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월드컵 조직위 쪽에서도 파견 근무도 나갔었고 했는데 창업할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한 2, 3년 차 지나니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2천만 원만 돼도 우와 크다 막 너무 행복해요. 어쩔 줄 몰라 그런 단계였었죠. 누구나 꿈꿀 거예요. 뭐 이렇게 거창한 거 말고 집에서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속옷바람이 와가지고 컴퓨터 앉아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11시 되면 날씨가 봄이라서 좀 좋다 그러면 노트북 하나 들고 아니면 태블릿 PC 하나 들고 커피숍 같은 데서 음악 들으면서 일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럭셔리한 삶을 좀 꿈꿨으면 좋겠다. 뭐 벤츠, 뭐 C클래스 정도 하나 타고 다니면 좋겠다. 그럼 연봉 한 1억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좋겠다.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는 안 어려워요. 근데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방법을. 그래서 저희는 이걸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매출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연간 한 10억 정도의 매출 나온다? 그러면은 300개 사면은 3천억입니다. 그러다 그 다음 연도에 더 커져서 한 30억 정도 나온다? 그럼 300 곱하기 30억 하면 9천억 정도 되겠죠. 그럼 우리 상장할 수 있겠구나.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간단한 논리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대신 그런 분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된다. 수익 많이 나와야 되고 매출액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 논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논리부터. 오늘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이제 처음에 용어 정리를 할 때 먼저 이 창업 프로듀싱에는 전반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창업 프로듀싱이라는 이 저희 제안 내용 중에서도 3가지 단어가 있죠. 첫 번째, 비기너스 플랜. 1년 차. 여러분들 1년 때 처음에 1년이라는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이 비기너스 플랜입니다. 2년 차에서 3년 차까지는 케어 플랜입니다. 4년 차부터는 명칭을 뭐로 붙일까? 그냥 파트너십이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냥 파트너십 관계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논하고자 하는 거는 비기너스 플랜입니다. 비기너스 플랜. 그래서 2, 3년 차는 2년 차와 3년 차는 케어 플랜. 4년 차는 이제 파트너십 관계로 이제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비기너스 플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3가지 관계가 어떻게 되냐?
세 가지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이제 테라노바 TVA가 저희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회원사는 이제 계약을 하시는 저희 계약사라고 이제 하면 됩니다. 먼저 비용 같은 경우는 비기너스 플랜은 유료입니다. 당연히 유료예요. 케어 플랜, 파트너십 다 무료입니다. 별도 비용 저희한테 일절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절대요. 어떤 것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별도 뭐 지금까지 뭐 옵션 상품이라든가 그런 거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약하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더 퍼주면 퍼줬지 그 사이에 뭐 새로운 요금 체제라든가 그 맞는 거 한 번도 없어요. 대표님 옛날엔 이거 제가 직접 하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13년도 10월 달에 처음 계약하셨던 분들은 해외 CS 같은 거 원래 회원사 여기서부터 회원사 가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바꿨어요. 저희가 그 해외 CS 운영팀 쪽 원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냥 저희가 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영어 하는 것보다 저희가 저희 물류센터 이용하죠. 저희가 상품 기획 있죠. 그 다음에 영어 해외 CS 하는 친구들은 미국에서 대학 나왔거나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나 아니면 한국에서 대학 나와서 토익 900점 이상들이에요. 한국말 말하는 것보다 영어 치는 게 더 빠릅니다. 심할 때는요. 워드 치는 것보다 그냥 전화해서 해결해 버릴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비영어 능숙자입니다. 참고로 저희 영어 잘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 말을 가장 잘 들을 때는 언제냐면요. 신용카드 들고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근데 신용카드가 없거나 돈이 없으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도 영어 잘 못해요. 진짜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독해는 잘해요. 장문이나 스피킹이 안 되죠. 전형적인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과감히 옛날에 포기했습니다. 난 열심히 한국말을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 일절 비용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구매 자금. 일반적으로 물건을 발송할 때는 현찰로 구매를 해야 되죠. 물건 배송을 하게 돼서 나중에 정산돼서 들어오면 그때야 현금이 들어오죠. 그럼 하루 매출에 곱하기 짧게는 4,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이다. 아마존 같으면 20일이죠. 그럼 3, 2, 6 하면 6천만 원이에요. 이베이 같은 경우는 최소 어떤 펜딩 21일 펜딩이 걸려 있다고 그러면 뭐 그것도 한 20일 정도 되니까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의 유동자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 빼고요. 1년차 같은 경우는 구매자금, 그러니까 유동자금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실까 봐서 그냥 용어를 좀 쉽게 썼습니다. 구매자금. 저희가 다 부담합니다. 저희가 최대 많이 들어가신 분이 얼마까지 현재 들어가 있냐면요. 7천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7천. 한 회원사당이요. 그렇다고 최대, 지금 해소가 됐는데 모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저희 뒤에 담당하실 직원분들 아실 거예요. 최대 9천까지 들어갔습니다. 올해 한 1월 10일 정도인가? 그렇다고 뭐 회원사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저희가요 사장님한테 9천만 원 현금 넣어놨어요. 그런 얘기 아예 하지도 않아요. 왜 그거 뭐하러 얘기합니까? 어차피 저희가 1년 동안 담당한다고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 유동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그러나 케어 플랜부터는 회원사 부담이에요. 저희 부담 안 합니다. 그래서 비기너스 플랜이나 케어 플랜이랑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유동자금이 케어 플랜에서는 저희가 지원 안 해요. 바로 끊어요. 그래서 2년 차가 될 때 케어 플랜일 때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 준비에 대한 해결책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세무신고. 세무신고는 법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 때문에 저희가 대신 못해요. 관세사법 위반이 돼요. 세무사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세무사 계약하셔야 돼요. 수출 통관도 당연히 관세사법 위반이 됩니다. 저희가 대리 업무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세무신고는 세무사 기장계약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수출 통관 같은 경우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하시면 무료입니다. 원래는 그걸 1,300원씩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3년 전인가 그 국정감사장에서 그게 지적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모든 수출업체가 무료는 아니고 전자상거래로 수출하는 업체만 무료예요. 아까처럼 그 뉴스 기사에서 어떻게 전자상거래 수많은 수출권인데 거기서 전자상거래 어떻게 잡아냈냐면요. 전자상거래 코드가 있어요. 공사 코드가 있어요. 그걸 넣으면요. 전자상거래 수출용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통계 100% 잡힙니다. 그래서 그 공사로 넣을 때만 현재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출신고서의 장점이 뭐냐면 혹시나 이제 사무직 같은 어떤 업무도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공문 같은 거 작성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대신 좋은 거는 블로기에다가 내용만 수정하면 되죠. 수출 면장도 똑같아요. 전날 걸 블로기 한 다음에 내용만 살짝 수정해서 하면 돼서 실제적으로는 한 1분 정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해외 CS 다 저희가 합니다. 전화, 뭐 메일 보내야 되는 거, 어떤 사업 제안서 보내야 되는 모든 거 다 저희가 합니다.
2년 차가 됐든 3년 차가 됐든 4년 차가 됐든 저희가 다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배송. 여러분들 패킹하거나 물류 작업을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요. 상품 기획이라든가 전략 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모든 물건을 다 보관하고 배송하고 만약 분실되면 당연히 변상도 저희가 합니다. 모두 다 바코드 시스템 다 붙여져 있고요. 모든 시스템, 하물며 물류센터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몇 호 상자에 넣어야 될지 포장하기 전에 이미 포장 후에 중량까지 저희가 이미 데이터베이스 구축돼 있어 다 압니다. 그래서 국제배송도 다 저희가 합니다. 당연히 일본 현지에서 발송되는 거, 미국에서 발송되는 거, 한국에서 발송 모두 다 저희 시스템에 다 집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상품 소싱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매출액이 이제 발생을 하시겠지만은 저희가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안 하는 파트는 뭐냐면 어떻게 이 상품을 소싱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 상품을 기획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 시스템에서 이런 상품이 결론이 도출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희의 사업 미천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맞고, 좋게 말하면 저희가 맞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공개를 못한다. 계정 관리. 처음에 1년차 이제 비기너스 플랜 때는 모든 계정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근데 이 케어 플랜 같은 경우는 뭐 천천히 한 2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이제 인계가 들어가죠. 인계가 들어가는데 뭐 비기너스 케어 플랜 바로 1개월 차 딱 되자마자 하자 그런 건 하지 않고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회원사가 뭐 귀찮아요. 저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계속 관리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하셔야죠. 그 정도는 하셔야죠. 이때도 안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비기너스 플랜 지금 이번에 이 사업 설명회는 시즌 3입니다. 처음에 시즌 1 때는 서비스 비용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 시즌 2 때는 3천만 원이었어요. 또 시즌 1 때는 계약 기간이 12개월이었습니다. 시즌 2 때는 15개월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뀌었어요.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예전에 계약하셨던 분들 섭섭하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경우까지 다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1년이고요. 저희가 개런티하는 매출액이 2억까지입니다. 그래서 2억이 조기 달성하게 될 경우는 그게 11개월 만에도 끝날 수 있고 10개월 만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년, 그 전에 매출액이 2억이 달성 조기에 된다? 그러면 이제 비기너스 플랜이 끝나고 바로 케어 플랜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이제 2년차, 3년차는 이제 케어 플랜이 되는 거고 파트너십은 이제 4년차 이상부터. 그래서 비기너스 플랜이나 케어 플랜 같은 경우는 모든 어떤 그 지휘는 다 저희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 내가 사관학교 들어왔구나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인정받을 생각은 없어요. 야, 인정받고 싶죠? 인정받는 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예의를 갖추고 좋은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문장 한 문장을 충족시키는 게 우리가 옳을 것이냐, 아니면 그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이분들의 마음, 어떻게 이 계약을 하는 목적을 달성시키는 게 좋을 것이냐. 어쩔 때는 계약서의 문장 한 문장과 어떤 그 계약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창업자분들의 어떤 목표가 일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은 계약서 위반이 돼요. 그러나 이분한테는 더 좋아요. 사업적으로는. 그런 갈등을 매년 합니다. 매달 해요. 매일매일 해요. 그러나 한 번도 그 결정을 꺾은 적 없죠. 무조건요, 저희는 어떤 그 규칙보다는 회원사가 왜 이 계약서를 썼지? 창업하시는 분들이 왜 이걸 계약을 했을까? 그 마음부터 체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집도 세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욕도 많이 얻어먹을 각오해야 됩니다. 저 사업하면서 10년 동안 이쪽 업계에서 욕 진짜 많이 얻어먹었어요. 정말로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진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요. 옛날에는 이 온라인 수출로 하면서 우리 FM대로 하자. 수출 신고하고 세금? 야, 왜 탈세? 절세하면 돼. 야, 수출 신고하면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있고 대통령 표창도 받을 수 있어. 했더니 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오버하지 마. 왜 너 그런 식으로 잘난 척해? 아, 이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부터 수출탑 받고 제가 가르친 제자사들 모두 다 수출탑 받게 하고요. 대통령 표창이죠. 저 욕했던 업체들 다 없어지더라고요. 하나 둘씩.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비기너스 플랜 회원사들한테 칭찬받을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1년만 하고 사업 폐업하시는 분들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원사 할 때 이 회원사가 원하는 게 뭘까? 회원사 어떻게 하면 이게 도움이 될까? 어쨌든 인정 못 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사업이라는 게 왜 힘드냐면요.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할 때는 내가 21살이 됐을 때 21살에 필요한 자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현금 돈만 주면 다 살 수 있어요. 25이 되면 25에 필요한 거, 결혼 시즌이 되면 결혼 시즌에 필요한 것들이 다 돈만 되면 돼요. 사업은 안 그렇습니다. 조직이 나 혼자 사업할 때, 내 직원이 10명이 될 때, 매출액이 30억이 될 때, 50억이 될 때, 그때 필요한 자원들이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뭐 시스템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매출액이 한 30억 정도 되면 ERP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ERP는 기성품은 못 써요. 원래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자기 회사에 맞는 것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개발은 보통 몇 년 정도 잡아야 되면 3년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구는 필요는 3년 차 때 나오는데 그 개발은 제가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에 딱 제출하는 순간 그때 개발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니즈랑 준비 시간이 갭이 발생하다 보니까 회사가 커지다가 계속 올라가려다가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정책이 계속 맞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업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어디서 터지는지 압니다. 아, 이분 한 2년차, 3년차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거고 어디서는 어떤 게 문제가 생길 거고 또 어디서 봉착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제가 그냥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설명 안 해요. 회원사 때 왜 설명합니까? 힘들게. 대신 나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대표님이 왜 그때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통 1년차 계약자분들은 저에 대해서 약간 반신반의 많이 하시는데 2년차 넘어가신 분들은 저희랑 정말 친합니다.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하고요. 그래서 계약 기간은 이렇게 되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는 비기너스 플랜 같은 경우는 10% 고정입니다. 10% 수익 외에는 나머지 다 저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비용을 낸다 하더라도 저희 인프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회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차 이 비기너스 플랜 때는 케어 플랜이나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저희 한 담당자가 보통 한 20, 30개 회원사를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비기너스 플랜 때는 저희가 몇 명이 지금 관리하냐면 26명이 관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매출액 2억, 순이익 그 10%인 2천만 원까지는 저희가 이게 1년차 계약 기간이고 10% 이상, 당연히 상품 판매 10% 이상 수익이 나죠. 그 10% 이상이 되는 상품은 수익은 다 저희가 가져갑니다. 그렇다 해서 사장님 판매되니까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전자상거래니까 모든 판매 대금이 여러분들 계좌로 들어와요. 돈은. 저희도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럼 그 거기에 들어온 돈 중에서 10%만 제외하시고 나머지 저희한테 입금시켜 주시면 이 로직은 같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 매출액이랑 순이익이 다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판매 대금이 500만 원이 들어왔구나. 아, 그럼 50만 원 내가 남기고 450만 원 저희 테라노에 입금시켜주면 500만 원이 매출액, 450만 원이 매입액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이 그렇게 누적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매출 2억 원, 그 다음에 순이익 2천만 원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 1년, 그 전에 매출액 2억이 달성되면 조기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 같은 경우는 10% 고정, 그 이상 같은 경우 케어플레이나 파트너십 같은 경우 현재는 지금 20% 이상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계약 같은 경우는 1년차 같은 경우는 용역 계약입니다. 서비스 용역 계약.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정인데 저희가 대신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저희 모든 인력들이 모두 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게 되면 상품 공급 계약으로 들어가는데 공급 계약 기본적으로 공정이 그냥 표준 계약서입니다. 상품 거래하는데 무슨 표준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요. 특약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한테만 상품을 공급받아야 된다. 랑 저희가 상품을 공급한 상품에 대해서 국내 유통시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계약 조건 때문에 저희가 공급처는 베스트 프라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물류센터는 물건을 제가 쓰고 싶다 해가지고 그걸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걸 수출신고로 나갔다는 그 증명서를 그쪽에다 보내야 됩니다. 아, 이거 좋겠다? 그러면 물건 보고 저는 온라인 가서 구매해야 돼요. 저 또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샀다 해서 여러분 물건은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수출신고 하시려면 그 증명서요. 저기 공급처에다 다 전달하면 다 나옵니다. 배송이 어떻게 국제특송 뭐 EMS로 나갔는지 페덱스로 나갔는지 언제 나갔는지 어느 캐나다로 나갔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베스트 프라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용역 계약과 케어 플랜은 상품 공급 계약으로 나눠진다. 아, 하나 또 빠졌다. 첫 번째 그
저희 때만 상품 공급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국내 유통시키시면 안 된다. 세 번째가 저희한테 아까 얘기했죠. 사장님들이 그냥 수출 신고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 사장님 당연히 수출 실적이 쌓이고 수출업체로 다 인정받으세요. 정부에서 모든 혜택 받으세요. 아까처럼 아까 기사에 나왔던 그런 통계자료 다 잡히세요. 근데 저희는요. 이 직수출자가 저희한테 간접 수출 기록, 그러니까 영세율, 구매 확인서를 저희한테 끊어주지 않으면요. 저희는요. 내수기업이에요. 그냥. 그럼 저희가 안 됩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이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반드시 구매 확인서를 끊어주셔야 됩니다. 아, 테라노마트에 구매한 거 내가 다 수출했어 라는 증명서 끊어주면 제가 그걸 가지고 저희도 대통령 표창도 받고 정부 자금 혜택도 받으면서 부가세 환급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또 2차 구매서를 또 발행해서 저희한테 상품 공급한 업체한테도 수출업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100만 불을 수출했다. 그럼 저희한테는 90만 불짜리고 저희가 또 이쪽에서 80만 불을 샀다. 그럼 80만 불이 되는 거예요. 통계는 이 100만 불만 잡히는 거예요. 대신 혜택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까지 딱 제시하니까 베스트 프라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어떻게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제품이 전 세계 최저가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거 안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 마지막 법률 위반, 탈세, 관세법 위반이라든가 그런 법률 위반할 경우는 계약 해지다. 이 네 가지가 특약 조건 네 가지입니다.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아무 공급 표준계약서에다 그냥 넣으셔도 그냥 계약서 다 성립됩니다. 비용 3천만 원입니다. VAT 별도예요. 여기 그러니까 VAT니까 3,300만 원이 되겠죠. 12개월입니다. 300만 원은 환급 받으세요. 어차피 환급 받으시니까 실제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될 거는 3천만 원입니다. 카드 되죠. 카드 됩니다. 수익보장 그 중에서 매출액 2억 원, 그 다음에 수익 2천만 원까지는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영을 하고 이게 달성이 되면 2년차 케어 플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실질 투자금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뭐냐면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연봉 월 200짜리 200 정도 월급 주는 직원 5개월치 급여입니다. 5개월치 급여예요. 일단은 이 비기너스 플랜에 대한 어떤 매출 공칙이 있었습니다. 뭐 비기너스 플랜, 뭐 케어 플랜 다 뭐 마찬가지겠죠. 매출 공칙이 2014년도 11월 기준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이렇게 발표했었어요. 근데 틀렸어요. 좀 이제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뽑아봤더니 이게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안 되고 현재 잘 기억하세요. 원래는 유동자금 1억 정도 투자하면 그 해 연매출이 한 10억 정도 될 거다. 그 다음에 1억 정도의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1배. 그러니까 뭐 연봉 1억 정도 이렇게 노려도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졸업자들 2년차 케어 플랜 넘어가신 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 데이터를 이제 집계를 해봤더니 이제 데이터가 이제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죠. 한 4개월, 5개월 때 또 발표하면 또 내용 또 틀려질 겁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 또 데이터가 모호수가 나올 테니까. 현재는 유동자금이 투입이 되면 연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연매출이 많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1억 정도 투자하시면 한 6억에서 8억 정도 연매출이 나온다고 이제 보시는 게 지금 현재는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신 분은 한 8억 정도, 8배수 정도, 적게 나오신 분이 한 6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조금 이 매출액 부분은 좀 이제 줄어들긴 했는데 그 수익 부분은 좀 더 커졌어요. 현재는. 그래서 유동자금 1.4에서 2.2 그러니까 1억 정도 투자하게 될 경우는 한 1억 4천에서 2억 2천 정도 수익률이 좀 더 좋아진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차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대신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요. 오차를 뭐 픽스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합니까? 대신 과거 데이터가 점점 누적이 되면 될수록 데이터가 아마 이 간극이 더 좁혀지겠죠. 그래서 좁혀질 거니까 그것은 뭐 4, 5개월 뒤에는 더 아마 좁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창업 후에 어떤 예상 매출 정도를 한다면 1년차 같은 경우는 매출 2억 원까지 순이익 2천만 원까지는 100% 저희가 보장합니다. 전혀 오차 없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대신 여기서 변수는 정말 계약기간 풀로 꽉 채워서 12개월이냐 아니면은 10개월 만에 끝내냐 11개월 끝내냐 거기서 오차는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2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대하는 매출이 한 6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순이익 한 1.4억 원 이상
그 다음에 3년차 같은 경우는 12억 원, 3.2억 원. 지금 현재 2페이지부터 해서 전에 3, 4페이지까지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뭘로 결정되는 거냐면 결국엔 유동자금 게임이에요. 유동자금 게임. 다른 변수라든가 어떤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슈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다 픽스가 되어 있고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유동자금을 누가 확보하고 돌릴 것이냐 이제 그 문제죠. 또 그 다음에 이 전제는 현재 1억이라는 전제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보통은. 1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창업할 때 2천만 원이 너무 커가지고 10,000원짜리를 뽑아서 이불 덮고 자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커서.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10년 동안 해보니까 옛날에 처음 창업할 때 이해 안 됐던 거. 야, 돈 없다고 사업 못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됐었어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말 기업이 살아야지 국가가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다 또 우리나라 수출국가예요. 저희가 일본 법인도 있죠. 일본이나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했다고 대통령이 수출탑 주는 나라 아니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10억만 수출하면 대통령 표창 줘요. 100만 불 수출탑.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 3, 4시간 동안 일장 연설하고 막 지 자랑, 거의 자기 자랑이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했는데, 2, 3시간 동안 자기 자랑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는지. 뭐 와가지고 뭐 그 호텔 요리 쫙 하고 뭐 경리사 각 기관장들 와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뭐 이재용 상무 있죠? 이재용 상무도 오고 뭐 모든 회장님들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야, 여기 폭탄 테러 나면 우리나라 완전 기업 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수출국가입니다. 그래서 수출국 기업은요, 돈 없어서 사업 못 한다는 얘기는 완전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찾아서 먹어서 그렇지 찾으면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방법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유동자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동자금을 따로 확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요 너무 잘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정부자금 기관은 2군데가 있습니다. 신보라는데 신보라고 얘기하는 신보는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좀 알고 계신 신용보증재단이랑 틀린 거예요. 무슨 서울시 신보 이렇게 하면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저희 또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만들어진 자금이고 정말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금은 신용보증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자금이 이제 보통 한 1년 한 차에 뭐 2번 정도 이루어지는데 보통 하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여러분들 수출기업이니까 수출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으로 나온 자금이죠. 무역보험공사, 근데 신용보증기금 정도로 활용하시면 무난하게 뭐 첫 해 같은 경우 뭐 2년차 들어갈 때는 한 5천에서 1억 정도로 무난하게 다 확보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1년차가 이제 비기너스 플랜이 다 끝나기 전에 자금이 먼저 신청이 됩니다. 왜냐하면 2년차가 케어 플랜이 들어갈 때 부드럽게 안착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정책자금이 초반에 들어가죠. 원래 시즌2 때는 이것을 언제 했냐면 비기너스 플랜이 다 끝난 다음에 하려고 그랬더니 그 간극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2, 3개월 동안 바닥일 것 다시 올라가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부 자금을 이 비기너스 플랜 중간에 1차 자금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플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한 뭐 12개월짜리면 한 8개월에서 9개월 차 때 먼저 정부 자금을 1차로 받으시고 2년 차 들어왔을 때 부드럽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플랫폼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금을 1년에 2번 신청합니다.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정부 자금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부 자금의 특징이 이래요. 먼저 신용보증재단이랑 틀립니다. 10년까지는 이자만 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기업당 최대 70억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담보 같은 거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개 기관이니까 최대 한 50%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뭐 그래도 미니멀하게 내가 전년도 매출액이 한 10억 정도 됐으면은 수출로 10억 정도 됐으면은 신용보증기금이랑 무역보험공사 2군데에서 한 3억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그 1년차 비기너스 플랜에 여러분들 매출액을 2억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럼 그 다음 년도 무난하게 5천에서 1억 정도는 나옵니다. 금리는 어차피 은행에서 해주는 거니까 은행 금리는 쌉니다. 걱정 그런 건 안 하셔도 되고요. 결국엔 그래서 이쪽 플랫폼을
자금 게임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작업을 받아서 뭐 저희한테 어떤 비용을 낸다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로. 그런 거 신경 아예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 모든 과정은 당연히 100%가 공개가 됩니다. 모든 과정은 100%가 공개가 되고 안정화시키기까지 모든 인력과 마케팅 당연히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 및 운영 교육 관련 모든 내용은 영상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강의합니다. 왜냐하면 대표는 대표가 강의해야 돼요. 대표는 직원이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대표가 직접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원격 교육을 하고 이 영상은 오픈된 강의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시면 조회 안 됩니다. 저희가 비공개라서 지정된 아이디만 승인을 걸어놔요. 그래서 강의 계약서상으로는 강의 차수가 20차까지인데 현재는 20차 이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규 리얼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이슈를 시켜서 계속 강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조중동이나 매경 환경을 계속 스크랩하고 있는 스크랩 자료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만들려면 저 같은 경영자로 만들어지면 저랑 대화가 통합니다. 참고로 계약하시면은 약 1년차 동안 저랑 얘기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저희 담당자들하고 교육은 영상으로 하고요. 대신 대화가 통하는 거는 한 2년차 정도 되면 이제 대화가 통해요. 뭐 하면 하면 하고 딱딱딱딱 주고받고 됩니다. 출신이 뭐 사업가 분들이 아니어도요. 충분히 이해하세요. 잘하세요. 그 다음에 2천만 원까지는 수익 개런티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들을 한 제품 주고서 많이 팔아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봤었어요. 옛날에요. 했더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DNA가 전투 DNA가 있어요. 딱 그 상품 다음날부터 싸웁니다. 가격이 그냥 놔두면 수익률 한 30-40% 되는데 다음날부터 막 후려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아, 안 되겠다. 상품을 그냥 독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모두 다 현재 1년차도 저기 비기너스 플랜도 그렇고 지금 케어 플랜도 그렇고 어느 회원사끼리 상품 겹치는 회원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로요.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죄살 꺾어 먹게 하는데 왜 그럽니까? 유태인에서 저기 미국에서 유통을 가장 크게 하는 민족이고 전 미국 경제력이 거의 70%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태인 애들이죠. 주리시 애들이죠. 걔네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말이 이거랍니다. 아시아권 애들 이해 못하겠어. 뭘? 박리담에. 왜? 많이 팔리는데 왜 마진을 적게 잡아? 많이 팔면 마진을 더 높게 잡아가지고 더 많이 돈 벌어야지. 그러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비싸게 많이 팔면 됩니다. 그 다음 차선책은 비싸게 조금 팔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싸게 많이 파는 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적자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그것 때문에 다음 나오는 내용이 왜 앞에서 남는데 왜 뒤로 까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또 재무제표상으로 설명을 하면은 영업이익률은 좋은데 재무제표 수익률은 단기 수익률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사적인 마인드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 창업하시는 분들을 한 서비스죠. 여러분들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나눠드린 여기에 그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일단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 신청서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서 1차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죄송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시고서 이제 월평균 평균 통계가 이렇습니다. 평균 한 달에 한 45개사가 이제 본사에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은 제가 합니다. 첫 면담만 제가 합니다. 그래서 보통 45개사 정도 면담을 하면 거기서 승인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45개사 정도 면담하면 15개사 정도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돈 내면 입금하면 바로 되지 않나? 죄송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사관학교입니다. 빡세게 돌려요. 제가 이렇게 예의 갖춰서 얘기하지만 저희 사업 진행할 때는 정말 세게 나갑니다. 왜냐 어설프게 저희한테 무슨 고객 대우를 받고 싶고 어떤 주인의식 대우를 받고 이거 저희 안 해요. 왜냐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될 거는 공손한 자세와 친절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업적으로 잘 성공하게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몇몇 회원사들한테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장님 한 번만 이러시면요 계약 해지할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2번 얘기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분명히 딴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대표님 놀면 뭐합니까? 그래서 각종 세미나도 한번 들어보고요. 뭐 돈 될 거리 뭐 있나 한번 둘러보고 있어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안 하셨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말 잘 들어요. 옛날에 창업교육 할 때는요. 말 끝까지 안 들어요. 진짜로. 근데 여기 저희 회원사들은 말 정말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책임을 져야 돼. 1년차 열심히 서로 공헌했더니 2년차 때 비기너스 케어 플랜 계약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어떤 기회비용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창업은 다 창업에 대해서 어려움 아실 거예요. 요즘 폐업률 굉장히 높다고 하죠. 창업은요, 창업 올림픽 정신이 아닙니다. 참가하는데 의의를 둔다? 그런 거라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또 미리 말씀하지만 왜 사업을 하십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거기에 자유가 좋아서요. 그런 멋있는 생각 하실 거면요, 좀 더 고생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뭐 왜 사업하세요? 돈 벌고 싶어서. 그게 가장 확실한 답이죠. 무슨 쓸데없는 얘기입니까? 자유는요,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자유를 누리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멋있는 생각, 뭐 이렇게 해외 뭐 비즈니스가 이렇게 어떤 지식이 어떻고 이런 거 하실 거는 상관없고요. 그냥 내 통장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수익 남기고 내 통장에 있는 거 잘 지켜야 되겠다, 잘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 이제 직장 생활하다 사업 창업하신 분들이 더 잘하세요. 어설프게 몇 번 사업 잘 안 되시고 이상한 사업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 자꾸 안 배운 배웠던 도둑질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지금 내용에 사업에 관한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 써 있는데 진심이에요. 진짜로 진심이에요. 특히 이쪽 비즈니스에 연관이 없는 분들이 훨씬 좋겠어요. 사업 안 하셨던 분들은 더 좋고요. 저희는 컨스트럭처입니다. 저희는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 저희는 색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밑그림을 그리고 테라노 보고 색칠 한번 해봐. 저희는 색칠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희는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따라오려면 100% 따라오셔야 됩니다. 100%. 그 다음에 2년차 비기너스 플랜 모든 교육 다 이수하셔야지만 케어 플랜 넘어갑니다. 교육 이수는요. 평균 강의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짜리입니다. 모두 다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영상의 단점이 뭐냐면요. 영상교육의 단점 저도 그래요. 영상교육 저희 회원사도 계시지만 영상교육의 단점이 저도 그래요. 창 켜놓고 딴짓해요. 웹서핑도 좀 하고 귀만 열어놓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2-3시간 강의한다면 내용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사업할 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걸 어디서 귀만 열어놓고 듣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암호키 값이 보여요. 한 2-3초 정도 딱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그게 한 장만 들어갈 때도 있고 4-5장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걸 다 적어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5장, 뭐 3장 암호키 값이 있는데 2개밖에 안 적었다. 그럼 저희가 다시 리플라이 하죠. 사장님 죄송해요. 부족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항의도 들어와요. 그 키값 보느라고 강의에 집중을 못하겠다. 저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래. 다시 들으시라고 그래. 사업은요 망하면요 여러분들 일가족이 다 망합니다. 제가 강호동 무릎팍도사를 볼 때 가끔 슬플 때가 있어요. 연예인들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때까지 진짜 잘 살았어요. 근데 중학교 되면서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저희가 단칸방에 7식구가 다 와서 단칸방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이야 자기 의지를 하지만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저도 제 딸이 그런 얘기 할까 봐 저도 너무 두려워요. 사업은요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려면 최선 다해야 돼요. 저도 항상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되지 않습니까? 신용 6등급 이상이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자금이라서 그래요. 신용등급이 7, 8, 9, 10등급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평가 사이트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은행에서 조회했더니 뭐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요. 딱 하나입니다. 올크레딧이라는 사이트에서만 등급이 유효합니다. 올크레딧이 은행연합회랑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그래서 올크레딧에서 1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신청 자격이 아예 안 됩니다. 아예. 그 다음에 소규모 인력, 지금 현재 테라노바 코리아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 ERP도 저희가 지금 같이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ERP까지 제공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현재 지금 수준으로는 한 매출액 한 30억까지는 여러분들 직원 한 명도 안 뽑으셔도 됩니다. 그냥 집에서 아파트든지 뭐 집에서 사업자 등록증 내시고 거기서 그냥 프리랜서로 활동하셔도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맘때쯤이면 더 많이 금액이 커졌겠죠. 근데 현재 오늘 수준으로는 한 30억 정도까지는 뭐 그냥 무난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해외 전자상거래에 당연히 관심이 있으셔야 되겠죠. 한국 국적, 뭐야? 한국 국적, 아무나 다 한국 국적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현재 정부자금 같은 경우는 국민의 세금들로 운영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 아니신 분들 계세요. 영주권자라든가 해외 교포라든가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자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 국적이신 분. 서비스 진행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차 같은 경우는 수많은 온라인 마켓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온라인 마켓 계속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게 계속 열어드리는데 일단 이 중에서 가장 힘들고 여러분 혼자서 못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베이입니다.
가장 어려워요. 가장. 저희가 진짜 1년 동안 지쳐 죽는 게 솔직히 이베이 관리하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이베이 정책이 수시로 바뀌죠. 우리나라에서 혼자 창업을 해가지고 이베이 창업자들이 1년 안에 폐업하는 율이 90% 이상입니다. 이베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이베이가 정책을 매번 바뀌어요. 매번 바꾸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통신판매 신고라든가 그런 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 생기면 그냥 국내법으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베이는 안 그러죠. 어떻게 여러분들을 어떤 법으로 컨트롤하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기를 치고 날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베이에서 잡을 방법이 없어요. 뭐 인터폴에다 제소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잠재적인 용의자로 보는 겁니다. 잠재적인 사기꾼으로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대신 그게 신용이 쌓이고 레벨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어떤 규정 외적으로도 많이 도와주는 게 이베이예요. 근데 그걸 일을 못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베이 나쁜 놈들, 내가 저 이베이 폭파시켜버리다 이런 생각 갖거나 자꾸 편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전공으로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전공. 뭐 초반에는 피드백을 올리게 되겠고요. 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베이를 가입하시게 되면은 몇 개에 얼마를 팔 수 있냐면요. 10개에 50만 원어치만 팔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풀 수 있고요. 리밋 증액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리밋 증액은 또 리밋 증액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처음 리밋 증액할 때는 언제 되냐면요. 첫 판매일부터 45일이 지나야지만 리밋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리밋 증액은 첫 판매일부터 30일 이상이 지나고 이베이 아이디를 만든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더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2배수로 올려주고. 뭐 10개 50만 원에 2배수 몇 자? 20개 100만 원인가요? 저희가 현재 통계로는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오게 하려면 얼마까지 올려야 되냐면요. 2,000개, 지금 현재는 2,000개 40만 불 정도로 되는데 미니멀하게 저희가 잡아보니까 24만 불 정도는 필요해야 합니다. 24만 불. 그걸 최단 시간에는 푸는 게 여러분들 매출을 달성되는 게 모든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풉니다. 미국에다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아니 뭐 사업 소개서도 내고, 뭐 전화 통화도 하고, 사업 소개도 하고, 어쩔 때는 일반 전자상가 매장 사진 찍어가지고 야 우리 이게 내 가게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아버지랑 같이 해가지고 삼성전자 제품을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 온라인에 내가 처음 접근해 본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리밋을 최단 시간에 풉니다. 당연히 초반에는 뭐 많이 적자가 나겠죠. 수익은 안 나고 적자가 나죠. 그러나 나중에는 수익이 계속 이거 잘못된 내용입니다. 2,500이 아니라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익이 달성되게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곡선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 보통 플랜 A랑 이제 플랜 B랑 나누는데 플랜 A는 저희가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세일즈 운영팀이라는 데서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정 상태를 부스터를 시켜주기 전까지 계정 상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팀. 그 다음에 플랜 B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MD들이 이제 가세 하는데 MD들은 세일즈 기획팀에서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제 판매되는 회원사 이제 스크린샷입니다. 뭐 이분은 졸업하셨어요. 이분은 저번 설명회 때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분은 지금 케어플랜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2, 3주 전에요. 뭐 상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뭐 10만 원대, 뭐 40만 원대 이렇게 되어 있죠. 100불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193불이 되면 19만 얼마, 이건 40 얼마 이런 내용이죠. 주로 상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희는요 자꾸 비싼 거 좋아합니다. 짜잘한 거 100개 파는 것보다는 100만 원짜리 하나 파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까 통계자료 그 기사에서 보셨지만은 우리나라 역직구가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상품은 우리나라 셀러들의 약 90% 이상이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제품을 어떻게 수출 신고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역직구 통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어디 가서 수출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수출탑도 못 받고 정부 혜택도 못 받고 부가세 혜택도 못 받죠. 또 부가세 혜택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올 때부터 그냥 무자료로 사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왕 팔 거면은 에너지 적게 드리는 게 좋겠다. 이왕 할 거면은 정부 대통령 표창도 받았으면 좋겠다. 거기다 부가세 환급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는 자꾸 비싼 걸 좋아합니다. 또 뭐 다른 회사죠.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소니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소니 NWZ-ZX1 뭐 46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2년차 이제 비기너스 플랜 들어가셨던 분 이제 면담했던 이제 첫
이제 상품 배정 회의입니다. 이분한테 상품 배정된 회의인데 1년 차는 상품이 보통 몇 개 정도 한 회사당 몇 개 정도 이렇게 리스팅이 되냐면 300개가 리스팅이 됩니다. 300개 정도 리스팅이 되면 거의 월 매출이 한 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2년 차 같은 경우는 비기너 케어플랜은 그렇게 하면요. 저희들이니까 300개 컨트롤이 가능하죠. 이 케어플랜들은 그렇게 하면 일을 못 합니다. 혼자서 해야 되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상품이 2-3개 제품으로 축약이 됩니다. 그래서 적게 배정되신 분이 1개 제품, 많이 배정되신 분이 한 3개 제품 정도. 이번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희 이제 본사 휴게실에서 찍은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품 배정됐던 내용이죠. 지금 현재 소니 MDR Z7, 그 다음에 소니 XBA Z5, 그 다음에 소니 NW-ZX1. 원래는 이 회원사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제품 하나만 배정되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 한 제품만요. 근데 그게 이제 배정하는 회의 전전날에 상품 공급처에서 이달이랑 다음 달에 이거 배정 공급 물량이 딸려가지고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긴급으로 2개가 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케어플랜 회원사들 같은 경우 상품 배정이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 유동자금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고요. 대신 이런 상품들 같은 거 어디서 데이터를 찾냐? 저희가 데이터 분석도 하죠. 저희 시스템 ERP에서 분석도 하죠. 또 1년 차들 한 회원사당 300개씩 리스팅해서 막 판매되는 데이터들 올라오죠. 그 데이터를 다 집계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별로 가중치를 다 줘서 최근 일주일간 판매된 거는 가중치가 1, 그 전주에 판매된 가중치가 한 0.7, 이래서 가중치를 다시 재배정해서 그 중에서 집계된 걸 가지고 이제 어떤 MOQ라고 그러죠. 어떤 미니멈 최소 주문 수량으로 해서 공급자랑 컨택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공급업체에다 아무 데나 가가지고 야 100개 살 때가 얼마큼 해줄 거야. 공급업체는 그런 질문이요. 1년에 만요. 수십 번 받아요. 수백 번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응대를 안 하자니 싸가지 없다고 얘기할 것 같고 응대를 하자니 내 원가 자꾸 분석하려는 어떤 역추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알려줘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1년 차들 이 비기너스 플랜 때 많이 공급됐다는 리스트가 있으니까 전화해서 그러는 거죠. 나 테라노바야. 야, 예를 들어서 NW-ZX1 제품 우리가 많이 구매한 히스토리 나오지? 나와. MOQ 좀 알려줘. MOQ는 미니멈 오더 퀀티티를 줄임말입니다. 최소 주문 수량. 그럼 3가지가 나와요, 바로.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67만 원을 공급해 줬는데 50만 원 해줄게. 대신 100개 단위로 구매해줘. 그 다음에 납기일은 일주일이야. 이런 자료가 바로 넘어와요. 왜냐면 저희를 믿어요. 왜냐면 제가 구매했던 히스토리가 있는 상태에서 MOQ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3개 제품이 배정이 돼서 뭐 쭉쭉쭉쭉 거래된 이거는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케어플랜 때 하셨던 일이에요. 이날 배정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물건이 NW-ZX1이 금요일날 입고가 됐어요. 이날 수출 신고 한 번 하셨습니다. 한 번 하셨고요. 4일날 XBA Z5가 일부 제품이 들어왔어요. 일부 제품이 들어와서 이날 수출 신고 한 번 하시고 수출 신고 한 번 하시는데 1분 정도 걸린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 판매 대금이 일부 들어왔고 12일날 나머지 제품이 다 입고가 돼서 수출 신고하시고 판매 대금 이날 들어오고 그래서 이분이 이달 11월 달부터 했는데 일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수출 신고 한 번인가 2번 빼놓고는 일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 대금 잘 들어오고 잘 됐죠, 다. 주로 판매하는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싼 거를 좋아합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들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한국에 한 30만 개 정도 되고 일본까지 다 포함하면 100만 개가 넘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것 중에서 저도 써본 건 거의 없어요. 저희 하물며 MD들조차도 너무 상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냥 제조사 뭐, 그 다음 모델명 뭐, 그 다음 메이커 얼마, 판매가 얼마, 그 다음에 배송 중량 몇. 왜냐면 배송 중량은 국제 배송비를 결정하니까 원가 분석을 다 알아야 되죠. 아, 그렇게 하면 하나 팔 때마다 그냥 37% 남는구나, 15% 남는구나. 이렇게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수식에서 그렇게 결정되는 거고요. 이걸 상품을 알아야 되냐, 모르. 무슨 상관입니까? 알면 뭐합니까? 잘 파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떤 이런 B2B물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B2B 사업 설명회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코엑스에서 진행됐던 거. 저희가 얘기하죠. 야, 여러분들 공급제 다 오셨죠? 많이 사줄게. 현금으로 사줄게.
하물며 너희들한테 구매역에서 끊어줄게. 구매에서 끊으면 너희들이 정부 자금도 받을 수 있고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어. 우와. 그 다음에 우리 또 내수 유통 안 해. 너희 지금 내수 유통 하고 있잖아. 거기에 단 한 개도 안 풀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랑 거래면 내수를 이렇게 잠식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출액이 생기는 거야.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많이 살 때가 베스트 프라이스 해주는데 유통업체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요. 어차피 시장은 정해져 있어요. 3명이서 100억 가져가나 4명이서 100억 가져가나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솔직히. 그럴 바에 3명 한 20, 30년 동안 거래했던 이 업체만 계속 밀어주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저희가 뉴페이스를 할지라도 우리는 내수시장 하나도 안 건드려. 그러니까 그래 100억 플러스 너희 회사 테라노바에서 매입하는 게 추가 내 매출이네? 땡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결국엔 손들죠. 야 그럼 테라노바 너희가 원하는 게 뭔데? 원하는 거 하나야. 마진 없이 공급해. 우리한테는 마진을 기대하지 마. 프라이스. 야 니네가 원하는 대로 MOQ를 한 개씩 구매하는 게 MOQ를 구매해 주지. 너희한테 수출 시장까지 공유해 주는데 왜 너 우리한테 수익까지 남겨?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래하니까 뭐 경쟁력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 영상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너무 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이건 저희가 이제 기업들 공급업체들한테 이제 제안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랑 거래하면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막 다 해줄게 이런 영상이에요. 그다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 저희 회사에 직접 찍은 거예요. 이거 상품 좀 전략적으로 괜찮겠다. 그럼 모델 섭외하고 스튜디오 섭외해서 저희가 또 찍어서 홍보 콘텐츠도 만들어요. 이쁘죠? 네. 뭐 이런 모니터, UHD 모니터 같은 것도 나가고요. 삼각대도 있고요. 헤드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몇 프로냐면요. 정확히 저희가 22만 원에 구입합니다. 22만 원에. 부가세 환급 저희는 받죠. 그럼 20만 원에 매입하면 한 개 팔 때마다 10만 8천 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에 매입해서 10만 8천 원, 한 54%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직도 비기너스 퀘어플랜 회원사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왜 그러냐면요. 2천 이렇게 100개 정도 사야 된다면 100개면 2천만 원 정도 되죠. 100개짜리 하는 것보다 한 7, 8천짜리 하나 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일하기가.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건 배정도 안 되고 그냥 저희가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어플랜 상품들은 다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해보고 나서 드려요. 왜냐면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안 팔리면 어떡합니까? 또 거기다 저희가 안 팔리면 다시 바이백을 하겠다고 또 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바이백 하는 경우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분히 직접 판매를 해보고 검증이 다 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장님 이런 제품이 있는데요. 현재 비기너스 플랜 1년차 회원사들한테 이게 월 평균 40개에서 80개 정도 판매됐고 저희가 직접 판매해 본 결과 아마존이나 다른 마켓에 이렇게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평균 한 30%에서 40%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그냥 보여드리면 그 중에서 여러 개 상품 중에서 그냥 고르시는 거예요. 자기 자금 한도 내에서. 이거는 이제 핸드폰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블랙매직 디자인 포켓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희가 상품을 발굴한 게 아니라 그 비기너스 플랜 회원사들도 판매량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3대씩, 4대씩. 개당 7, 80만 원입니다. 개당 7, 80만 원짜리 하루에 4, 5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4개, 3개 팔면 하루에 300, 400이에요. 400이고 월간으로 따지면 바로 1억 1천입니다. 제품 하나만 가지고요. 이거 뭐야? 그래서 아마존 쪽에다 또 테스트를 또 해봤죠. 아마존 쪽에서는 13대, 20대를 입고 시켰더니 정확히 23시간 만에 모두 다 완판되더라고요. 이거 대박이다. 괜찮겠다. 야, 회사에 있는 모든 현금 다 끌어모아. 전국에 있는 거 다 끌어모아. 전국에 있는 거 다 끌어모으는데 얼마 안 들었어요. 왜냐면 전국에 물량이 얼마 없다. 한 1억 2천인가? 그래서 그냥 다 바로 수익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한국은 되게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매점 매석하는데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브랜드를 분석했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가장 신뢰만한 데이터는 뭐냐면 실제로 판매된 데이터가 가장 1순위 신뢰할 만한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저한테도 얘기하지만 절대 추측이나 개인적인 생각 같은 거 넣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살나면 어떡할 겁니까? 믿을 만한 건 객관적인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엔화. 요즘에 저희가 톡톡히 아주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발송을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한국에 아예 안 들어오죠? 무슨 상관입니까? 돈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일본 현지에서도 발송하고 미국에서도 발송하는데 현재는 이번 달 기준으로 하면 전체 현재 매출액에서 한 70% 정도가 현재 일본 발송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장님도 어제
정상 출금해야 되는데 일본 쪽에 너무 지금 수급이 딸려가지고 어디 캐시뱅으로도 어디 다시 출금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엔조 저희한테는 아주 생큐인 상태입니다. 아주.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앱, 외환은행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가지고 계속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본 엔 환율 뭐 점점 떨어지죠. 이런 환율 투자. 또 달러가 오른다? 그 얘기는 뭐죠? 또 판매가는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현재 엔달러 환율 비율은 약 한 120 정도가 됩니다. 뭐 올해 말까지 한 140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더 잘 되겠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28,000원 정도 된다. 28,000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부가세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부가세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비세라고 하죠. 한국은 10% 환급인데 일본은 8% 환급입니다. 아주 환급 제도도 매달 시청을 바로바로 환급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입가가 28,000원이나 하지만은 여기서 8%가 빠집니다. 8% 빠지는 데가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한 보통 21, 2만 원대에서 이제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판매가는 지금 374불인데 이건 진짜 실제로 판매된 데 있답니다. 378불이면 지금 현재 1,100원 정도 환율로 계산하면 한 40, 한 2, 3만 원 정도라고 보셔야 되세요. 이거 무게 귀에다 꼽는 건데 이게 어떻게 몇백 그램까지 나가겠습니까?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기껏해야 100g도 안 나갑니다. 배송비는 거의 그냥 저기 한 10,000원 정도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건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이 아까 저희 이제 그 지식정보 사이트에서 PHS를 나왔던 제품이죠. 현재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도 매입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매입할 수 있는 한국 매입가가 더 쌌어요. 현재 일본 매입가가 76,0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한국에서 매입을 얼마에 하냐면 부가세 저는 환급 받으니까 명세로 해서 61만 원인가 63만 원인가 해서 매입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가 800g에 판매를 해봤더니 개당 18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남아요. 하루에 한 개. 근데 그 제품이 1월 초에 테스트를 거쳤는데 모두 완판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799가 아니라 899.99불.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 아마존 최저가 1000불보다 10만 원 싸게 리스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하나 팔 거면 한 27만 원 정도 남는. 이거는 현재 그 케어플랜 회원사 때 배정이 이미 돼서 저희는 이제 판매를 안 하는 현재 상태고요. 아까 보셨던 케어플랜 회원사 때 배정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뭘 아까처럼 헤드셋처럼 20만 원짜리를 씁니까? 그냥 이거 하나 파는 거는 좀 편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슈예요. 오늘 새벽에. 현재 아마존 쪽에서 제가 스크린샷을 좀 잘못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슈어라는 이어폰입니다. 슈어라는 이어폰인데 SE535CL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슈어라는 이어폰인데 저도 이런 거 한 번도 비싸서 사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베이 쪽에서 하루에 흥정하기 베스트오퍼라고 하는데 베스트오퍼 하루에 한 3, 40건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얼만데? 그래서 이베이랑 다 알아봤더니 이게 현재 해외 시장 쪽에서는 원화로 따졌을 때 한 55만 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일본 현지에서는 저희가 매입가로 한 26만 원 정도, 27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거 공략 들어가자라고 지금 지시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저런 거 돈 주고 안 사는데 여러분들 소비 성향이라 저 같은 소비 성향 아무 관련도 없어요. 상관도 없어요. 전 세계 대상으로 하니까 겨우 100개 안 팔리겠습니까? 그 정도는 팔리죠. 그래서 이걸 매니아틱 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셔도 돼요. 소비자들이 이미 다 압니다.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아니 해외 전시를 통해서 이 제품에서 다 알아요. 이미 다 알아요. 또 첫 페이지에 떠야지 이게 잘 팔릴 것 같다? 그러지 않고 제가 이 고가 제품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가 제품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는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게 판매량이 바로 직결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가 제품 사실 때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 뭐 70만 원짜리 뭐 이렇게 태블릿 PC를 사는데 그렇게 사시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사시죠? 모델명 친 다음에 최저 가격 검색해가지고 사시죠? 해외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사야 되겠다? 슈어 브랜드 쓰고 모델명 치고 최저 가격 검색하고 아이템 로켓이 내가 받을 주가 설정하고 리플레시 시키면 거기서 최저가로 뜬 거 1, 2, 3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노출값이라든가 어떤 광고 비용이라든가 그런 건 거의 제로입니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공급가가 전체적으로 최저가로 공급할 수 있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도 판매할 수 있죠. 미국 현지에서 다른 나라로 팔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미국 현지에서 119불, 약 12만 원 정도 유통되는 거를 이베이트에서 그 같은 시기에 25만 원, 6만 원에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풀백으로
삼각대 제품을 한 100개 정도 사가지고 강의실에다 놓고 하루나 판매를 이렇게 녹화를 한번 해봤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소진이 되나. 그래서 물건이 점점 나가는 걸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거 필요하시면은 유튜브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7월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투자무역진흥회의에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전자상거래업체 대표로 해서 이제 이번에 혹시나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국내 온라인 수출업체에 대한 전자통관 수출 신고 간소화 제도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법률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인데 그 법률 초안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제가 갔죠. 제가 대전에 있는 본부세관에 가가지고 이 법률 초안을 다 잡고 해서 그게 통과가 돼서 관세청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표님, 제가 대표님한테 저희가 규정상 뭐 돈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직접 가서 발표하십시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래서 갔죠. 아침 7시에 청와대 앞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9시 20분부터 회의 들어가서 10시 40분까지 9시 2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쉬는 시간 없이 풀타임으로 회의해요. 하물며 장관들도 다 오죠. 장관들로 회의하는데 사회자가 그래요. 장관님들 시간 없으니까요. 자기 관등성명 소개하지 마시고 바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관이 다음 페이지 착착착착착.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는 이게 한덕수 무역협회장님이시고 저 앞에 뭐 미래창조 하여튼 각 장관님들 회의 참석하신 분이 180몇 분, 그 다음에 발표자가 20분, 20분 중에 대부분이 장관님들이랑 청장급들은 발표 안 해요. 그 다음에 국회 정책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이 자리인가 정책위원장 앉으셨고 여기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앉으셨는데 그래서 장관님들이랑 그 다음에 민간업체는 제가 발표를 했고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산자부 장관님 칭찬했죠. 정말 잘했다고 하니까 산자부 장관님이 끝나고 관세청장님 또 칭찬하고 관세청장님이 또 저희한테 고맙다고 또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날 찍은 사진입니다. 옆에 1, 2, 3급들은 절대 그런 발언기도 없고 뒤에 적기만 하고요. 이 라인은 장관급들, 이 라인은 청장급들. 여기 김낙희라고 써 있는 건 이제 관세청장님, 여기죠, 관세청장님. 오, 좋은 차. 현재 결국엔 그럽니다. 장사랑 사업이랑 이제 경영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장사는요 매출을 일으키는데 초점이 잡혀요. 사업은요 매출을 일으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결국엔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을 때 결국엔 승자가 누구냐면요. 비용 누가 세이브시키느냐예요. 매출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데 내가 수익을 더 많이 가져오면 비용을 얼마나 최소 인력을 가지고 더 많은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그 회원사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만 8가지인가 그렇게 되는데 회원사들한테 제공되는 시스템은 T포스입니다. T포스. 테라노바 포인트 오브 세일즈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하셔야 될 일이 저희가 이 T포스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몇 명이 투입이 되냐면 30억 정도라면은 한 8명 정도 투입되셔야 돼요. 한 7명에서 8명. 해외 전자상거래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그 다음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공급업체랑 상품 가격을 계속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환율은 매일 바뀌어요. 환율에 대한 내용이랑 계속 반영을 해야지 수익률이 계속 움직이죠. 환율이 겨우 0. 몇 프로씩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다. 심할 때는 1%, 2%, 3% 단위로 움직여요. 하루에만요. 그럼 그거 반영해야 되죠. 환율 반영해야 되죠. 거기에다 또 뭐도 반영해야죠. 판매가도 다시 반영해야죠. 상품수가 많으면 언제 그걸 다 합니까? 그 다음에 각종 물류, 왜냐면 배송비가 같은 나라, 우리나라처럼 전국 2,500원 이렇게 계산되는 게 일본 얼마, 러시아 얼마, 또 어떤 나라는 러시아로는 배송이 안 된다. 그럴 때는 페덱스로 발송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그런 물건들을 하루에만 10개 정도만 여러분 한 20개 정도만 판매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개 정도만. 20개 정도 판매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직원 한 8명 정도 투입되셔야 돼요. 겨우 20개. 한 상품당 평균 단가 400불 정도를 20개 한다고 하면 한 7, 800만 원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계획에도 오르다가 일부러 대표 스스로가 매출액을 줄이는 게 왜 그러냐면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어떤 규모의 경제 다드는 게 규모의 불경제가 달성하다 보니까 제 제자사들 옛날에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말고 창업교육을 했던 제자사들 일부러 인위적으로 매출을 줄이는 상황이 지금 요즘에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을 10% 줄였더니 인건비를 15% 줄이더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시스템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몇몇 제자사는 제가 그랬었어요. 사장님 지금 매출액이 10억인데요. 지금부터 개발 들어가셔야 돼요. 시스템 개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개발 안 들어가시면요. 나중에 20, 30억 됐을 때요. 난리 납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전요 제가 개발해서 좀 알아야지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사장님, 그러면은 사장님 법률 변호사 고용하겠다고 사법고시 보실 거고 세무사 고용하겠다고 세무시험 보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획 도와드릴 테니까 공짜로 도와드릴 테니까 하세요 그랬는데 끝끝내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니즈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규모 인력이 많이 다 세팅이 된 다음에 개발하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개발하는데 도움 주나요? 절대 도움 안 줍니다. 또 대표도 직원들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러다 이제 회사가 이제 커지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요. 근데 그것을 배워야 된다. 왜 배웁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시스템이 없을 때가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창업 프로듀싱은 2013년도 10월부터 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 개발이 들어간 거 언제냐면 그 계약이 시작되기 한 5개월 전부터 들어갔어요. 2013년도 6월부터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만 투입되는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투입됐으니까 지금 현재 지나간 시간이 한 16개월, 한 최소 지금은 이 시스템에만 한 3억 2천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는 끝이 없어요. 그냥 5년 뒤에도 계속 개발해야 돼요. 왜? 계속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 하면 별거 다 합니다. 클릭을 2번 하는 것을 한 번으로 줄여라. 왜냐면 클릭이 한 번 할 때 2번이라 하지만 그게 50배 이렇게 늘어난다면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포인트 위치를 최대한 단축시켜라. 업무 단순화시켜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재 물류량이 예전에 6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됐을 때 인원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최소 인원 가지고 다 뽑아냅니다. 우체국에서도 놀래요. 와, 저희 시스템을 이렇게 가공해서 활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무게만 입력과 엔터 딱 치는 순간 그 회원사한테 바로 임원이 차감해버리고 송장번호까지 체번이서 다 되고 그 사람들 송장번호 바로 배정이 돼요. 그래서 전산 개발해 놓으면 됩니다. 대신 로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시스템에 대한 로직은 다 누가 기획하냐면 다 제가 합니다. 개발팀장한테도 얘기해요. 팀장님, 죄송하지만 경영을 위해서 개발팀이 있어야지 개발팀에서 경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개발팀이 만드는 거 저희가 적응하는 게 아니라 개발팀이 저한테 적응하세요. 그래서 저희 개발팀은 제가 어떤 니즈를 얘기하면 개발팀장은 그리죠. 그래서 개발팀원들을 컨트롤하고 이건 다 제가 기획을 합니다.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 상품명, 브랜드, 모델명, 모델코드, 카테고리라든가 상품에 대한 규격 정보, 최적 구매 수량 이거를 몇 개 정도 구매했을 때 가장 최적일까? 몇 개 정도 배송할 때 가장 최적 수량일까? 상품 규격 13.5, 14, 4cm, 중량 0.11 이럴 때는 페덱스, EMS, DHL 여러 가지 배송사 중에서 페덱스를 보내는 게 좋겠다. 그럴 때 단위당 배송비는 16,930원. 그럴 때 최적 구매 수량, 대량으로 벌크로 보낼 때는 최대 91개에서 182개 정도 구매할 때가 가장 좋겠다. 배송의 최적에 맞출 때는 배송비 같은 경우는 EMS는 단위당 배송비가 하나였을 때는 가장 높지만은 대량 구매 때 점점 가격이 다운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특성, UPS나 DHL, 페덱스 같은 경우는 U자형 구조예요. 10kg에서 20kg대가 가장 저렴하고 그 이상으로 다시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고중량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비용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각 국가는 어떤 통관 절차라든가 어떤 그 배송이 못하는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하는데 그걸 다 책 찾아보면서 엑셀 찾아보고 원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얼마나 그 에너지 낭비입니까? 그 돈 날아가는 소리가 저는 그게 보여요. 저거 돈 날아가는 게 보이는구나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야, 이게 진정한 사업가의 어떤 노력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사업가 노력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TV에서 나오죠? 뭐 대표님들이 커피 타고 복사하고 자기 청소하고 이런 대표님들 보면서 여러분들 뭐라 하세요? 진정한 리더는 저런 리더라고 얘기하시죠? 제가 볼 땐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사장 미쳤구나. 대표가 직원들한테 모든 자유와 권리와 어떤 신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좋은 칼인데 그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지 어디서 쓸데없는 짓 하지? 저 집 가지고 가서 매출을 일으켜서 직원들 급여를 더 올려주는 게 진짜 대표가 해야 될 일이죠. 그 대표들이 그런 쓸데없는 생산성 떨어지는 일을 하는 거는 경영자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런 시스템 같은 거 다 개발해 놓는 거죠. 지금 현재 자세히 보시면 혹시 무역에 연관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원산지만요. 브랜드 원산지, 제조사 원산지, 유통국 이렇게 다 구분해 놨습니다. 유통국은 어디서 매입하냐? 한국에서 매입하면 대한민국이겠죠. 일본에서 매입하면 이건 일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으로 세팅되는 순간 배송비 같은 경우는 엔화 데이터베이스로 다 가져오는 거죠. 제조사 원산지 삼성 같은 경우 삼성에서 소니에서 만든 제품인데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다. 그럴 때는 브랜드 원산지 한국, 제조사 원산지 중국, 그 다음에 유통국 일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왜 원산지 관리를 하냐면요. FTA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FTA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어디서 제조했느냐.
삼성전자에서 뭐 한국 국적 저기 원산지가 아니라 제주국 위주로 돼야 되는데 그때 가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고 그러면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결국엔 우리한테 경쟁력이다. 우리가 진짜 규모가 커졌을 때 대기업이 우리를 공략하고 싶어도 이 데이터는 못 사고 못 카피하거든요, 절대로. 색상에 대한 어떤 값들도 그냥 입력하는 겁니다. 빨강. 여러분들 보기에 붉은색이랑 빨간색이랑 적색이랑 같은 말이죠. 프로그램이 다 다른 말입니다. 상품명도 다 체계화시켜요. 상품명 다 체계화시켜서 다 고유번호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요. 카테고리 관리 다 해놓고 제조사 다 코드화 시켜놔야 되고요. 배송 중량, 배송 시스템 모두 다 중량시켜. 그 다음에 배송 시스템은 꼭 한국에서만 배송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배송된다. 그럼 엔화로 넣어놓으면은 외환은행 그 실시간 엔화 환율로 반영해서 배송비가 리얼타임으로 바로 반영이 됩니다. 페덱스, 뭐 EMS, 뭐 이런 존 차트 관리, 상자 규격 관리. 물류팀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이 물건을 발송할 때 어떤 상자를 써야 될까? 배송비가 얼마가 추가될까? 그걸 언제 조사합니까? 미리 알아야죠. 한번 발송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누적을 해서 확대 재생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상자 사이즈 하나, 중량, 가로 세로 사이즈, 상자 명칭 다 코드화 시켜 놓습니다. 그래야지만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산성 높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배송비 할인율, 하물며 플러그. 우리 같은 경우는 돼지코 플러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플러그. 미국 같은 경우는 11자, 유럽 같은 경우는 또 돼지코 플러그. 또 어떤 나라는 헤르츠가 50Hz, 어떤 나라는 60Hz. 일본 같은 경우는 50Hz, 60Hz가 둘 다 있는 나라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다 넣어놔야지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냥 리얼타임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기획팀장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시스템의 기획 방향은 이겁니다. 니즈가 발생하고 솔루션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게 시스템의 성공이에요. 그게 0.1초 만에 이루어진다? 그럼 최고의 시스템. 그거 하는데 한 4, 5일이 걸린다? 그건 나쁜 시스템이에요. 거기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내가 해야 될 방향성까지 제시해준다? 이건 거의 인공지능이죠, 이제는. 아직은 저희가 솔직히 인공지능 단계는 아닙니다. 대신 니즈가 발생했을 때 솔루션까지 나오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정도는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외환, 환율 관리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가져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식으로요. 리스크 존재합니다.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분 현재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판매량 잘 나오죠? 잘 나왔습니다. 한국에선 벌어지지 않는 거죠. 잘 나왔습니다. 이번 달 1월 초에 있었던 이슈였었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하루 매출이 지금 6,000불이 나왔죠. 6,000불이면 하루 매출액이 700만 원입니다. 잘 나오죠. 갑작스럽게 나온 거예요. 이제 플랜 A 단계 거치고 B 단계로 넘어가면서. 뭐 잘 돼요. 뭐 낚시 릴도 잘 판매. 지금 다이와 뭐 이건 혹시 일본 쪽 초점이 잡혀져 있죠. 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아름다운 스토리. 슬픈 스토리. 여기서부터는 슬픈 스토리입니다. 페이팔에서 자금을 막아버렸습니다. 인출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거? 돈 받는 거, 너 판매하는 거 다 할 수 있대요. 대신 돈 빼가는 것만 못한대요. 대신 그거 하려면 관련 자료 다 제출해. 배송에 대한 자료 다 제출해. 마지막 배송 하나까지 배송 완료가 돼야지만 돈을 줄 거야. 그래서 이분한테 최대 얼마까지 들어가면 그 최가 9천만 원까지 들어갔어요. 한 분한테만요. 많이 걸려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매출하면 네 진짜 규모가 있어 없어?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한국 같으면 뭐 재무제표를 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네는 원시적인 방법을 이렇게 합니다. 일부러 자금을 확 막아보는 거예요. 못 인출하게. 한 5천만 원 갑자기 어느 예고도 없이 딱 막아봤더니 그것을 다 배송 완료까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그 회사는 5천 이상 돈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자금이 막힌 데다가 또 구매할 때 자기 현금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 캐파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무식하긴 하지만 한번 거칩니다. 그럴 때는 이제 혼자서 창업하신 분들은 이럴 때 완전 그냥 바로 폐업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요. 아, 내가 이 사업하기 위해서 3천만 원 해야 되겠구나. 바로 이거 걸려버리면 어떻게 돼? 이날 이거 찍었을 때만 33,000불인데요. 그럼 그날 갑자기 오늘 갑자기 3천만 원 어디서 구해옵니까? 시중에 이분은 거의 얼마까지 올라가면 5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못해요. 이건 갑작스럽게. 회사니까 이게 회사랑 같이 제휴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맡고 이거는 회원사한테 얘기 안 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비기너스 플랜 아니 케어 플랜이나 저기 파트너십 단계에 가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면 전달해. 그렇지만
그때 뭐 2년차, 3년차, 4년차 때 발생하지 않은 이슈 같은 경우는 아예 얘기하지 마. 괜히 말씀드려서 걱정 끼치게 하지 말고 지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조용히 넘어가. 그래서 이런 건 얘기 안 합니다. 따로 뭐로 얘기합니까? 회원사들 고민하게. 뭐 이런 리스크 같은 것도 있죠. 아니면 뭐 이베이 정책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베이 정책이 뭐 이렇게 이 계정이 정지가 된다든가 아까처럼 그 정지된 매뉴얼 보셨죠? 그런데도 정지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럼 다시 계정을 새로 만들면서 속상하죠. 그러면서 계약 기간이 또 다시 또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퍼센트로는 한 3% 정도, 한 100분, 한 3분 정도. 그렇다 해서 뭐 계약 기간이 엄청나게 연장되는 게 한 2, 3개월 정도, 3, 4개월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수 없다고 하기도 해요. 원인 파악을 이베이 코리아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희망적인 내용은요. 저런 과정 한번 거치면요. 다음에는 또 특별한 이슈가 안 생기고 저런 일이 안 생겨요. 아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창업 준비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비용이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완납이 돼야지만 서비스는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기장료, 그 세무계약을 하셔야 돼요. 세무계약 하셔야 되는데 20만 원입니다. 세무사 비용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실 거 확실하게 주시고 더 좋은 서비스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디 가면 뭐 대표님 어디 가면 11만 원 해준다는데 어디서 12만 원 해준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업체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나중에 계약하실 분들 계시면 이 세무사님 뭐라 했냐면 15만 원 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20만 원 받으세요 그랬어요. 대신 서비스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는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버시려면요. 여러분들 파트너가 돈을 먼저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저희를 도와줍니다. 저희 세무사한테도 그래요. 세무사님, 세무사비 올릴 때는요. 저한테 결제 따로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냥 올리세요. 세무사님한테 올리는 그 비용이요. 저희가 좀 더 벌게요.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또 그렇다 해서 이 세무사님 계약하시는데 세무사님 원래 15만 원 불렀다면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결례예요. 결례. 그러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그 다음에 PC랑 인터넷. 이 접속을, 이 서버 접속을 저희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컴퓨터로 접속하면서 여러분들 다 블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댁 내에 PC 한 대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인터넷이 연결돼. 거기는 공인증서나 그런 거 개인적인 목적으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저희가 주간에 이 26명이 그 컴퓨터를 다 써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연결돼 24시간 켜있는 컴퓨터 하나 놓으시면 됩니다. 모니터는 그냥 빼셔도 돼요. 그냥 본체만 켜있으면 됩니다. 재부팅도 다 저희가 하고요. 알아서 다 해요. 가끔 한 1년에 한 번씩 컴퓨터가 지금 하드웨어가 너무 오래돼서 재부팅 한번 해주세요 이런 요청하는 경우 있는데 저희가 알아서 다 합니다. 저희가 원격적으로 해서 다 컨트롤 하니까 PC랑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거 고사양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워드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만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까실 필요 없어요. 그냥 XP, 뭐 요즘 윈도우 7만 깔려있는 그 상태면은 저희는 업무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등급, 1에서 6등급까지 신용등급 안 되신 분들은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 다음에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달에 면담할 수 있는 일정이 항상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정보 수집이나 뭐 떠보는 식으로 오시는 분들은 최대한 좀 지양을 좀 해주세요. 알아요. 서로 알아요. 이분 전혀 관심 없구나. 서로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분 오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송도니까 그래도 좀 멀죠. 1시간 반씩 걸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간에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첫 면담은 제가 합니다. 저 회사 어느 직원보다 제 시간이 가장 비싸요. 그 다음에 또 오면은 또 저는 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미팅 하나씩 1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랑 미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기회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최선을 또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계약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정보 수집이나 이쪽에 노하우를 쌓고 싶다? 그런 부분은 천천히 나중에 안 그냥 미팅을 안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로 알아요. 그거 숨기시면은 어차피 알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정말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나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책 팔려는 건 아닙니다. 책을 썼는데 그 해외 전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이제 도전하신 분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책들이 뭐 이 어디 매뉴얼 어떻게 리스팅하세요 이런 건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하실 때 최소한 이쪽 비즈니스가 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 한 권 좀 사서 좀 보세요. 책 사서 다 보셨으면 책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다시 돈 드릴게요. 최소한 이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1, 20만 원짜리 계약 아니에요. 이건요. 3천만 원짜리 계약입니다. 한 번 하시게 되면요. 빼도 박도 못해요. 흔히들 말하면은.
계속 주구장창 하셔야 돼요. 내년, 내후년 계속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 회원사들한테 저희 열심히 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회원사들 진짜 열심히 해요. 유튜브 영상 강의 하나하나 이수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그렇게 이수하신 분들 얼마 안 돼요. 대부분 4번씩, 3번씩 들으세요. 어떻게 들으시는데요? 한번 PC로 과제 이수하게 듣고요. 나중에 이제 운동할 때 유튜브 되니까 그거 듣고 자동차 또 블루투스 영상 또 들어요. 근데 처음 들을 때 느낌이 틀리고 두 번째 들을 때 틀리고 세 번째 들을 때 또 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강의 이렇게 재미없게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회원사한테 도움이 되겠다, 최신 트렌드다. 그럼 그날 바로 강의합니다. 또. 왜 뭐 어떻습니까? 바로 휴게실에서 강의실 가서 바로 그냥 녹화 들어가면 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테라노바 코리아는 좀 장기적으로 플랜 짜서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들, 좀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도 안 지쳐요. 아까 처음 얘기했죠? 행복해야 된다고. 결과도 행복해야 된다. 더 중요한,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죠? 과정도 행복해야 돼요. 회원사랑 저희랑 일할 때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쳐요. 우리는 자꾸 꿈을 꾸고 있는데 이분은 자꾸 지엽적인 걸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강의도 안 들으면서. 그러면 힘 빠지죠. 정말 그 장사 꿈꾸시는 분들 말고 진짜 경영적으로 꿈꾸시고 내가 정말 키우고 싶다. 어떤 회사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대표님 2년차, 3년차 수익도 테라노바가 가져가세요. 대신 저 경영자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 수익 가져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분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구나. 그럼 저희는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는 회사에서 모든 진행되는 회의나 모든 미팅은 다 녹화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는 제가 나중에요. 저희 상품 기획회의 하는 거 좀 어느 정도 수준 되시면 기획회의 영상 하는 거 좀 저기 공개해 드릴게요. 그거 좀 보고 느끼세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즐거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인드나 네거티브적인 마인드 그렇게 가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지쳐요. 그런 거 얘기할 시간 없습니다. 사업에 신경 쓸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왜 그런 데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저희가 회원사한테 맞출 생각은 없습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오시고 안 되면 안 되고. 사업은 원래 그래야 돼요. 그렇다 해서 이제 파트너십 한 4년차 넘어가면요. 제가 회원사분들 다 얘기해요. 4년차 넘어가면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저희가 막대했는데도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무릎 꿇고 빌 테니까 3년까지만 따라주십시오. 3년차까지만 구구절절 작은 거 하나하나 다 좀 따라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나는 의지도 없다. 나는 무조건 테라노바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만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회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휴게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설레죠. 제가 처음 해외로 나가는 제가 국내선도 아니고 국제선 다 포함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타본 비행기가 뉴욕 가는 보잉 747기예요. 14시간 반짜리. 보통 이제 국내선도 타고 뭐 이렇게 가까운 동남아 갔다 이렇게 가는데 14시간 반짜리 처음 타본 거죠. 영종도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인천대교 없었었죠. 영종대교로 저쪽으로 갔는데 너무 무섭고 설레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결국엔 걔네도 사람 사는 동네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어느 나라나 던져놔도 똑같겠지 뭐. 원래 이번 달에 저번 달 1월 20일경에 러시아 출국하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많아가지고 못 갔습니다. 별로 겁 안 나요. 가본 적도 없어요. 당연히 러시아는 모르죠. 그래도 사람 사는데 똑같아요. 겁도 안 나요. 겁도 이제는. 또 해외 어떤 트렌드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재밌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요즘에 이런 걸 더 가속화시키는 게 스마트폰이 다 해주지 않습니까? 다 돼요. 중국에서 제가 어디 가는데 일부러 저는 해외를 가면 그 나라 서민들처럼 한번 살아봐요. 버스도 타보고요. 통장도 개설해보고 다 그래요. 중국에서 버스를 잘못 탔죠. 저는 중국어를 한자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런 잘 찾아왔어요. 핸드폰으로 구글맵을 해가지고 딱 하니까 방향성 딱딱딱딱 짚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대신 이제 배터리 소모 많으니까 항상 가방에다 배터리백 2-3개씩 가지고 다니죠. 로밍이나 데이터 로밍하면 못하는 거 없어요. 절대 못하는 거 없어요. 통역 앱 깔아가지고 통역 이렇게 해주면 또 통역도 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같아서는 그게 꿈이나 꿨을 세상입니까? 요즘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여담으로 알려드릴까요? 여기 현재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인데 다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이거 다단계 아니에요. 다단계는 다단계를 해본 적도 없어서 저도 모르겠는데 다단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그 마음을 또 이해하는 게 뭐냐면 저희 그 아버님한테 이제 처음 사업을 할 때 야, 네가 무슨 사업을 한 거냐? 그래서 제가 구구절을 설명했어요. 앞으로 무역은 전자무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역을 이렇게 하고 소비자 이렇게 발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 얘기하고 한 2, 3개월 지나고 명절 때 이제 어른들을 만났더니 명절 때 어른들이 야, 너 아버지가 근심이 많더라? 왜 그러세요? 너 다단계 한다고 하던데? 그때 이제 뒤통수를 이제 때려 맞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럼 이제 아버지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를 모를 거고 그걸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설득할 수도 없는 거야. 얼마나 그게 좀 추잡스럽습니까? 솔직히 막말로 얘기하면은. 그럼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거 쉬운 방법을 먼저 찾아야겠다. 그때 바로 계획을 세운 게 대통령 표창이었어요. 대통령 100만 불 수출딱 같은 경우는 TV로 생중계됩니다. 전국에요. 당연히 대표밖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그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표창 받으니까 그때서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네가 뭘 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일단 옳은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청와대 갔다 오고 뭐 책 내고 이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믿기 시작해요. 제가 올해로 10년 차인데 작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믿기 시작해요. 이쪽 비즈니스가 좀 외로운 비즈니스입니다. 남들이 해본 쪽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출액이 뭐 한 이제 3억씩 되고 5억씩 되고 하셔도요. 집안에 물건 하나가 없어요. 어떤 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직장 동료들 왔는데요. 야 뭐야? 야 오피스 자리 왜 물건 하나도 없어? 물건은 물류센터에서 나가. 물건 어디다 파는데? 여기 컴퓨터로. 한국 사람들한테? 아니 해외 있는 사람들한테. 너 이거 봉익임선들 아니야? 다단계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돌아가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분 나쁘니까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예. 점점 입이 다물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조용하셨던 제자분들이 저 보면은 막 8시간, 7시간씩 얘기해요. 나이 40대, 50대 드신 분들이 선생님요, 제가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막 구구절절. 외로워서 그런 거죠, 솔직히. 조금 외로운 비즈니스예요. 솔직히요. 그래서 저희가 2년차 회원사분들은 이제 저기 비기너스 플랜 회원사분들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출탑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받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수출탑 받으면 덜 외로움 타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게 약간 존경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 비즈니스가 좀 외롭습니다. 외롭고 조금 고독해요. 사람이 있다면 직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해볼 만한데 소규모 거의 뭐 직원 없이 하다 보니까 기껏 이제 믿는 건 이제 가족들 정도. 뭐 그런 뭐 약간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다는 것들이 있죠.